마약이 한국을 썩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정확한 비교를 위해 자료를 들고 와봤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2년의 자료입니다. 1월 한 달간 여행자를 통해 한 건, 화물을 이용하여 14건, 총 15건밖에 단속이 되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두 달 전인 2022년 9월의 자료를 볼까요? 딱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단속 수준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변명이 되지 않는 수치 같은데요. 총량은 15건에서 567건으로 552건이나 상승하였고, 국제우편의 경우 4건에서 334건으로 82배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만 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이 중 대마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유통을 차지한 약물이 바로 필로폰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필로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필로폰 편입니다. 1893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 교수는 천식 치료제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교수는 한창 한의학에서 감기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어 오던 마황이라는 식물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연구 도중 교수는 마황에서 감기를 낫게 만들어준다고 의심되는 한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분을 분리해내고 마황의 학명인 에페드라에서 따와 에페드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임상실험 결과 에페드린은 축농증과 기침에 확실한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상실험을 거치면 거칠수록 다른 증상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심박수 증가와 심근활동 강화 등의 각성효과였습니다. 알고 보니 에페드린은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의 원료였던 것이죠. 암페타민은 공부 잘하는 약 에더럴 편에서 소개해드린 에더럴의 원료이며, 메스암페타민은 오늘 소개해드릴 필로폰의 원료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시간이 흘러 나가요시 교수의 제자가 연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1919년에 오가타 아키라 교수는 메스암페타민의 결정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1941년 결정화된 메스암페타민을 일본의 다이니폰 제약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시하기에 이르죠. 이 제품의 이름이 바로 필로폰이었습니다. 이를 일본 발음으로 읽을 경우 히로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로뽕이라고들 흔히 부르고 있는 것이죠. 포크레인의 원래 이름이 굴착기이고 호빵의 원래 이름이 찐빵이듯 필로폰은 사실 제품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필로폰의 제대로 된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죠. 참고로 이 필로폰이라는 제품명은 그리스어로 노동을 사랑한다라는 뜻의 필로포노스에서 따온 것으로 피로회복이나 자양강장제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필로폰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메스암페타민의 제품화는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필로폰의 탄생 약 3년 전 독일 테밀러베르케라는 제약회사에선 페르비틴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화된 메스암페타민을 제품화하여 팔았는데요. 당시엔 이 메스암페타민의 부작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동네 약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페르비틴의 주 고객은 동네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군들이었죠. 1939년 독일. 당시 독일은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길목에 있던 폴란드를 제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러시아로 쳐들어가기엔 후면에 있던 프랑스가 너무나도 껄끄러웠죠.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손을 잡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서로 전쟁을 할 준비가 다 되지 않아 몸을 숙인 채 가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전쟁 준비 단계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독일은 결국 그 가짜 전쟁을 깨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국력은 세계 최고라 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있는 이상 독일의 승전은 절대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독일군은 이때 획기적인 작전을 하나 실행합니다.
일명 만슈타인의 낫질 작전이죠. 마지노선은 공략이 불가능하고 마지노선 위 벨기에 쪽은 프랑스의 방어가 워낙 튼튼했기에 그 틈을 공략하기로 한 것이죠. 그 틈은 밀린 지대에다 강이 가로지르고 있었기에 프랑스 측에선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각지대를 가로지르는 도중 공군에게 발각되거나 측면에서 발각되기라도 하는 순간 그 즉시 돌격하던 독일군 공격대는 전멸. 당시 독일의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공격대의 전멸 즉시 독일의 패전은 자명하였습니다. 즉, 이 작전의 핵심은 속도였는데요. 걸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돌파하여 적의 뒤를 잡는 것이 목표였죠. 당시 공격대를 지휘하던 장군 구데리아는 필요시 3일간의 지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이란 것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예의 바른 손님도 아닐 뿐더러 잠을 자지 않으면 모든 행동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준 것이 바로 메스암페타민, 페르비틴이었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독일군은 기존의 계획 시간보다도 훨씬 빨리 돌파에 성공했고, 이 소식을 접한 독일군은 너무 빠른 돌진 소식에 오히려 프랑스가 흘린 가짜 정보가 아닌가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페르비틴은 폴란드와 전쟁 중이던 1939년부터 보급되었으며 1년 후인 1940년엔 3,500만 개가 보급되었다고 하죠. 심지어는 먹기 편하게 초콜릿의 성분을 주입하여 보급되기도 하였다고 하니 실상 독일군의 메스암페타민 복용 수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페르비틴을 한 독일군들은 위험한 작전에 두려움이 없었고 집중력이 월등했지만 음식, 물, 수면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총에 맞아도 별로 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독일도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가 바로 페르비틴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가장 길었던 전투이자 사상 최악의 전투라고 불리우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 독일은 코카서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지역을 공격했고 전쟁이 길어지다 소련군에 완전히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본국의 보급도 거의 끊어지게 되었죠. 문제는 당시 독일군의 대부분이 이미 메스암페타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식량은 어떻게든 현장에서 조달한다 쳐도 메스암페타민은 도저히 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었죠. 그렇게 메스암페타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 독일군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로폰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진들을 매체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미친듯이 가려운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며 치아가 손상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제일 많이 망가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뇌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뇌 안에 카테코라민계 모노아민을 건드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그곳엔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존재하죠. 메스암페타민은 크게 이 세 가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재흡수를 차단시킵니다. 즉, 체내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량을 뻥튀기 시키는 것이죠.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밤중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길을 걷다 검은 롱패딩을 입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남성과 마주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기 위해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게 되죠. 전신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혈류량이 근육으로 집중되어 순간적으로 근력이 상승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를 각성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에 빠진 괴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쥐에게 도파민을 주입한 결과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음식을 찾아 먹다 사망하였고, 도파민을 제거한 쥐는
눈앞에 음식이 있던 뭐가 있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죽어버렸죠. 또한 파킨슨병의 경우엔 도파민 주사를 이용해 치료하는데요. 이 도파민 주사의 부작용으로 아주 건실하던 환자들이 로또나 술에 중독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도파민의 상승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도파민을 획득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섹스를 하거나 인스타 좋아요를 받거나 할 때 말이죠. 이처럼 우리 몸은 더 잘 생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도파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파민은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쾌락 관련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들을 함께 대동해 쾌락을 느끼게도 만들어주는데요. 메스암페타민은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스킵하고 쾌락만을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아주 많은 양의 쾌락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죠. 문제는 이렇게 치트를 사용하고 나면 평범한 게임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일상의 조그마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더 과한 쾌락을 갈구하게 되죠. 하지만 메스암페타민보다 과한 쾌락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만 남아있는 삶을 버티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일상을 배신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만족감과 행복들이 당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상